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죽은 아내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죄책감과 사랑이 만든 마지막 벨소리의 기록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검은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수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비친 가로등 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로에는 검은 상복 차림의 그림자들이 흩어지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조문객들이 남긴 조화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가 민수의 코끝을 찌르며 마치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 않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축축한 신발을 질질 끌며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우산을 접는 순간 낡은 경첩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딘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거실 한가운데 조문객들이 놓고 간 조화가 널려 있었습니다. 사진틀 속에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생생해서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 됐어,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민수는 술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소주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술을 들이키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지연의 눈동자가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몸을 소파에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소음도 바깥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띵동하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낯선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엔 빗속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에 긴 머리,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은 귀 가까이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급해졌고 초인종의 불빛이 현관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서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흙이 묻은 발로 서 있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까맣게 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소파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술병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찬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살폈습니다. 집안은 전날 밤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일 거라고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소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평소처럼 정갈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 본 시신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살아있잖아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억지로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저 젓가락을 들어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밥알을 한 톨 집었습니다. 입에 넣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생각을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지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 휴대폰을 확인하자 통화 기록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밤 12시 11분, 12시 13분, 그리고 12시 15분 3번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민수는 다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주오다 놀란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장례 끝났는데도 출근하네. 고생이 많아요. 그의 입에서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민수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어제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자 지연이 보낸 사진 하나가 새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식탁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그의 집 부엌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그는 급히 내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아침의 초인종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미친 건가요? 문틈 너머에서 부드럽고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 머릿속은 종일 멍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 틈에 있지만 이미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근길에는 확실히 존재했던 현실감이 퇴근길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등 뒤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창문 불빛이 보였습니다. 분명 아침에 불을 끄고 나왔는데 거실 등이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췄습니다. 만약 진짜 지연이라면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부엌에는 식탁 위로 밥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반쯤 비워져 있었고 반찬 접시엔 젓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민수가 싫어하던 음식들 고추장찌개, 김치볶음 2줄 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신만이 찍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장면, 고개를 들고 허공을 바라보는 장면. 지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갤러리를 열자 방금 전 부엌에서 찍은 듯한 셀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오늘 저녁은 맛있게 먹어요라는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집어들고 단숨에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번지며 눈물이 날 만큼 아렸습니다. 이건 악몽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잔에 남은 술이 그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잔 표면에 파문이 생겼습니다. 그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소리가 너무 갑작스러워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술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며 가슴을 쳤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또 한 번 띵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문틈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이었지만 이상하게 고개가 너무 비스듬히 꺾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와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도록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는 지연이 서 있던 장면이 번쩍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흙 묻은 발, 젖지 않은 머리카락. 그 기억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문틈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술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죠, 그렇죠?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번쩍였습니다. 민수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로한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형사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지연 씨 묘소가 파헤쳐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공원묘지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형사 강도윤이 메모장을 들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속엔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판 흔적도 없어요. 땅이 안쪽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덤 앞에 서자 발밑에 흙이 기이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흙은 축축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민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 혹시 최근 이상한 일 없었습니까?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지연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에 위패 아래쪽 글씨가 보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어요. 그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는 헛것을 본 걸까 의심했습니다. 다시 바라봤지만 글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지연의 이름을 낮게 속삭이는 듯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제보다 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불을 켜자 부엌 테이블 위에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손목시계 한 개. 지연이 생전에 차던 시계였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같이 묻었는데.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지만 초침이 간헐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움직이려는 듯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전원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길고 낮은 음이었습니다. 민수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 바닥에는 흙이 묻은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부드럽고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 왜 나를 2번 묻었어요, 민수 씨? 민수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초인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번쩍이며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피와 흙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 벽에는 무언가 흘러내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한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꿈이었나요? 그는 중얼거리며 손을 떼었지만 손끝에 묻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그는 발끝에 걸린 무언가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 위엔 사진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지연과 함께 웃던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낯선 한 장. 사진 속 지연은 피투성이 얼굴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민수는 그 말을 눈으로 따라 읽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둔 장면 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싸움의 끝에서 지연이 벽에 머리를 부딪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지연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아주 짧은 미소. 그 짧은 순간의 미소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거기엔 지연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는 찢겨 있었고 마지막 장은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줄에는 붉은 펜으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였어. 민수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기 속에 식은 밥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순간 부엌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엌 조명은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피 묻은 원피스를 입고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질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도 완전히 죽은 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민수가 찢었던 일기장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억났네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떨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럴 생각은.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유리 조각이 발알해서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민수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몸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연이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귀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뒤로 넘어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벽에 걸린 시계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초침이 멈춘 자리에서 금이 퍼져나갔습니다. 눈을 뜬 민수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부엌에는 피 한 방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다 기억났네요. 새벽 공기가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며 방 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푸석하게 굳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는 깨진 유리와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직도 지연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멍한 눈빛으로 그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돌아온 거였죠.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흙 묻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 밖은 고요했습니다. 비도 멎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골목길 끝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잠시 멈췄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맨발로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흙과 돌조각이 들러붙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만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듯 걸어갔습니다. 끝내 그가 멈춘 곳은 공원묘지 입구였습니다.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한쪽 고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묘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며 지연의 이름이 새겨진 묘를 비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손전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것을 켜자 묘비 옆 흙더미 위에 붉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 지연의 필체였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흙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흙 아래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박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묘비에 기댔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기척이 다가왔습니다. 형사 강도윤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나타났습니다. 민수 씨, 여기가 왜? 말을 잇기도 전에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글씨가 선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누가 쓴 겁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을 바라본 채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그녀예요. 지연이 직접 썼어요. 형사는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과 동시에 형사의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들리죠? 벨소리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형사는 당황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띵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원묘지 전체가 그 소리를 되돌리는 듯 울렸습니다. 형사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는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묘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형사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묘비 위의 붉은 글씨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집 주변엔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형사 강도윤은 젖은 코트를 털며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냄새는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피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닥엔 경찰이 남긴 마커가 놓여 있었고 거실 벽에는 무언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장갑을 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깨진 유리컵과 쓰러진 의자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형사는 테이블 위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위에는 피로 그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지연의 얼굴을 정확히 덮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사진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형사는 몸을 돌려 총을 꺼냈습니다. 누구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희미한 바람이 거실 커튼을 스쳤습니다. 전등이 깜빡이며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턱에는 진흙 묻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거실을 지나 욕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사의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욕실 안에서는 물이 계속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안쪽으로 비쳤습니다. 욕조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물속에 잠겨 있었고 얼굴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가 물 위에 붉은 안개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욕조 옆 벽에는 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글씨 아래에는 붉은 손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자국이 마치 누군가를 끌어안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형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짧고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형사는 총을 든 채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초인종 불빛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죠? 그는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문 아래 틈으로 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형사는 손전등을 다시 비췄습니다. 물은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든 손을 더욱 단단히 쥐었습니다.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그리고 천천히. 띵동. 형사는 숨을 고르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관 바닥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멈춘 시계 한 개와 흙덩이,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지연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 문틈 사이로 흐릿하게 또 다른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띵동. 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사건 현장은 정리 중이었습니다. 형사 강도윤은 피로에 찌든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요원들이 조심스레 흔적을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은 이미 깨끗이 닦였지만 피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CCTV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엔지니어가 말없이 고장난 장치를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민수가 현관 앞에서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형체가 흐릿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흙 묻은 발, 희미한 그림자, 그리고 긴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화질이 깨졌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 여성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강영사는 조금만 더 확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여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얼굴은 지연이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상이 멈추며 화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영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요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사님, 기계가 오작동합니다. 모니터는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영상 데이터를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오류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강영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정적뿐이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장비를 끄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님, 이거 들리세요? 요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영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꺼진 모니터에서 미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띵동. 익숙한 벨소리였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띵동띵동. 주기적으로 마치 누군가 실제로 초인종을 누르는 것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강영사는 본능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의 불빛이 천천히 켜지고 꺼지고 있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다가가 문을 열려 했습니다. 잠깐, 강영사가 손을 뻗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총을 꺼내 들고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바람이 스며들며 카펫이 살짝 들썩였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영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현관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사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는 흙덩이 하나와 그 위에 놓인 시계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묻었던 지연의 시계였습니다. 초침이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형사는 조심스레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귀 옆에서 또렷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형사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숨이 거칠게 흘러나왔습니다. 요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초인종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띵동띵동. 강영사는 총을 든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은 점점 밝아지고 먼지 입자가 빗속에서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형사는 손에 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침과 분침은 정확히 자정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또다시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함께 겹쳐졌습니다. 형사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초인종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리며 화면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이곳 어딘가에서 벨을 누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밤 당신 집의 초인종이 울릴지도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 벨소리를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불러옵니다.